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2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톱들은 다양한 기획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조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취임 이후에 첫 번째로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그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톱은 윤 대통령 유엔 대비 메시지 자유 연대 를 키워드로 해서 자유와 연대를 키워드로 해서 그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한 기사입니다. 자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유엔 총회장에 가서 이것을 연대로 연결시킨 것이죠. 어제 그 180몇 개국의 그 정상들 중에서 전체 회원국 정상들 중에서 뭐 정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이 연설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10번째로 연단에 섰다. 자, 그런데 이 10번째 이 순서는 왜 나왔을까? 제가 간략하게 그 설명을 드리면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때 항상 브라질 그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유엔이 있는 미국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국가 원수, 그러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국가 수반 또는 외교부 장관, 대사 이런 순으로 하죠. 그러면은 같은 대통령들 안에서는 어떻게 정하느냐?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그러니 이 선착순이라는 것은 각국 그 대통령들이 이 시간을, 그러니까 자국의 본국의 시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선착순으로 그 먼저 들어오는 순서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 시간에 맞춰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번째로 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유엔 총회에 가기 전에 영국을 방문을 했죠. 엘리자베스 2세 국왕의 국장에 참석을 했는데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희 그 영남일보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지금 수행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당에서 제기했던 것들, 특히 탁현민 씨, 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씨가 막 그 붙들었던 가짜 뉴스들, 얼마나 이 허황된 것인지, 얼마나 가짜인지 제가 어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는데 중앙일보를 소개해드리면 야당이 조문을 못한 외교 참사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 못한 외교 참사다. 한덕수 그 총리는 이게 어제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것을 막 물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조문도 조문이지만은 국장 장례 미사에 참석한 게 그것이 이 국장 아니냐, 장례 미사가 국장인데 조문은 뭐 교통사정 때문에 못해서 여러 다른 외국 정상들, 국왕들과 같이 그 장례 미사가 끝나고 조문록을 작성을 하는 것으로 영국 쪽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은 마치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이 외교 참사, 홀대 이런 프레임을 또 설치를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어제 외교 국방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인데 어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조문은 참석하지 않고 리셉션과 장례 미사에만 참석했는데 마치 상갓집에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격이다. 김병주 의원은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사성 장군 출신이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지낸 인물이죠. 그런데 이 상갓집에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격이다. 이 말은 탁현민 씨가 먼저 했습니다. 탁현민 씨가 지금 뭐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파리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제 한국의 방송에 여기저기 막 출연을 해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렸죠. 탁현민 씨가 라디오에서 육개장만 먹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국회의원이, 사성 장군 출신 국회의원이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일개 청와대 문재인 정부 때 일개 청와대 행정관 하다가 비서관 했던 사람이 한 말을, 방송에서 한 말을 국회 대정부 질문하면서 총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서 읊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야권의 현실이죠.
진보 좌파 진영의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거의 뭐 허수아비고 일부 스피커들이 이 선동을 하면은 거기에 쫓아가서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말을 막 하는 그런 상황이죠. 한덕수 총리는 어제 답변에서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성당에서 하는 장례미사이고 그것이 국장이다. 장례미사 당시에 전 세계 정상 500명이 모여있고 윤석열 대통령 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앉아 있었다. 영국 왕실과도 협의해서 일찍 도착하지 못한 정상들은 미사가 끝난 이후에 조문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교 참사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서는 어제 이 국정감사 10월 4일부터 열리죠. 국정감사에 출석할 정인 채택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감 정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북송 어민 사건부터 또 서해안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국군 통수권자였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정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 진술을 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야당에서는 또 여기에 맞불을 놓는다고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입니다. 뭐 영빈관 신축 뭐 이것 가지고 또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죠. 김용현 나와라 이렇게 해서 언쟁을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민주당은 계속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을 해외 순방을 하는 것까지 막 조롱하고 폄훼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국정 발목 잡기 단순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이재명의 신상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정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을 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죠. 지금은 아침 조간신문에 이재명 수사 관련 소식이 거의 매일 뭐 습관화되다시피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매일 한두 건씩이 계속 쏟아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입니다. 조선일보 사회면 보시면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그 핵심 그 기업이 쌍방울이죠. 쌍방울 전 회장 측근을 체포를 했고 쌍방울에서 변호사비 대납을 위해서 전환 사채를 뭐 편법 발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쌍방울에 그 이재명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사회이사로 들어가서 급여를 받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이 핵심 인물인데 그 측근이 긴급 체포가 됐다. 그 아래는 또 다른 수사 내용입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두산그룹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자,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니 이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것을 중간에서 막아야 될 곳은 여당이죠.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준석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입니다. 자, 어제 제가 긴급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이준석 어제 경찰이 이 수사 결과를 뭐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니고 결정한 내용이 알려졌죠. 이 공소시효 그러니까 이준석의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소시효 포괄 일죄로 하면은 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정리를 했는데 매듭을 지었는데 이 동아일보 보시면은 일단 이준석 성접대 의혹 알선 수재는 불송치했다.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증거인멸 교사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자, 여기서 불송치 검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니까 지금 이준석 쪽에서는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리위가 잘못 징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이준석은 마치 담담한 척하면서 또 당원 가입의 독려를 하는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 2013년 7월 8월 달에 성접대를 받았다는 팩트를 경찰이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의 이 불송치 결정문 속에 그 팩트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제 세 가지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로 판단을 한 것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알선 수재 이 세 가지 혐의인데 공소권이 없다. 이것은 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는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성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시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지금 성접대 의혹의 경우에는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직권남용은 7년이어서 경찰은 초기부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성접대와 관련된 알선 수재 혐의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뭐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2015년 추석에 또 그 이준석에게 추석 선물을 했기 때문에 하나로 다 엮으면은 포괄 일자가 되는데 이 성접대 그것까지는 알선 수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하도록 해서 알선 수재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방문을 실제로 했죠. 그 2013년 11월 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이후에 이준석에게 뭐 향응을 제공한 것은 최태원 SK 회장 이 사면 문제였다. 자, 그래서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포괄 일죄로 보기 어렵다. 경찰이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공소 불송치한 겁니다. 2015년 추석 선물은 대가성이 아니라 관계 유지 목적으로 또 이루어진 것이어서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접대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범죄로 묶을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법적으로 뭐 공소시효도 지났고 또 하나의 이 성접대를 받았던 것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후에 선물을 줬던 것은 최태원 그 SK 그 회장의 이 사면 문제였다. 왜 그러냐면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SK 쪽과 뭐 사업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 문제를 부탁을 하기 위해서 또 접대를 했다. 뭐 성접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추석 선물도 하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만 이제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가 김철건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서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또 김성진 대표의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자, 이렇게 경찰이 어쨌든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 동아일보에 보낸 문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그동안 나를 비판했던 세력들이 경수완박, 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치지 않겠느냐. 당연한 결과다. 자, 당연한 결과죠.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 마치 본인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하면서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 이렇게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링크를 공유를 했는데 이준석은 본인이 국민의힘은 불태워서 사라져 버려야 할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으로는 당원 가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공소권 불송치에 대해서 친윤계는 추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한 친윤계 초선 의원이 이야기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방증이다. 자, 그런 사실이 없다가 아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무고 그리고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서는 기소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또 17일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이유는 제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고 경찰 수사는 양두구육, 개고기 이런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들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과 윤리위 심의는 관련이 없다. 물론 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으면은 더 확실하게 이준석을 제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 유보를 했어도, 그러니까 불송치했어도 그 행위 자체는 거의 있었다는 식의 이 공소권이 없다고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것도 윤리위에서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윤리위원회가 1차 징계한 것은 증거인멸교사, 이건 계속 수사를 하고 있죠. 증거인멸교사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한 것이고 추가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위원총회에서 결의를 했던 것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개고기에 비유한 그런 패론적인 발언들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제명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건데, 제가 추가로 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이준석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난 게 아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 가서 12시간 조사를 받았죠. 12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이준석이 이 조사 도중에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그냥 이 조사를 끝내고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상범 의원, 검찰 출신 유상범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준석을 그 경찰이 부른 것은, 이준석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인물을 경찰이 부른 것은 어떤 그 성접대와 관련한 혐의가 확인이 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이 가서 12시간 동안 진술을 한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이런 결과가 나올 내용들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아직 그 수사를 더 해야 되는 이 무고죄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유상범 의원이 했는데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쪽에서 아직 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준석을 소환을 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죠. 이준석의 이 소동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를 매듭 지었기 때문에 나머지 무고죄는 특히 성상납이 있었다는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팩트 자체는 거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다방면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고죄가 성립돼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그것은 지금 약간 늦춰졌지만, 사법적 처리는 늦춰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지금 제명 단계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28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에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아마 제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준석이 또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하나 있죠. 28일 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는데 이것을 그날 법원에서 심리를 시작합니다. 그날 발표는 안 되겠지만은, 자, 이 상황에서 이준석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가 돼 가는 단계인데, 만에 하나 법원이 28일에 이준석의 손을 들어줘도, 그래서 가처분을 인용을 해서 정진석 비대위 또 직무정지를 만에 하나 시킨다고 해도 국민의힘은 이미 플랜 B를 마련해 뒀습니다. 자, 국민일보의 보도입니다. 오면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카드 비대위 가처분 리스크 부담 들었다. 자, 이 기사는 어떻게 보면 좀 늦게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플랜 B 이야기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플랜 B다. 3선이 아니고 5선. 5선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은 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을 했을 때, 정진석 가처분을 인용을 했을 때 직무대행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었죠.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는 것이 최선의 결과다. 그 기각이나 각하되는 것이 법원에서. 그러나 최악의 경우 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주호영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위기를 정면 돌파할 수 있게 됐다. 자, 1차 비대위 때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을 너무 낮게 판단을 해서 플랜 B를 안 만들어놨습니다. 비대위원장, 그때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죠.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3차 비대위를 출범시킬 필요 없이 주호영 원톱 체제로 곧장 전환한다는 것이 여건의 플랜 B,
시나리오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이 가처분을 제기한 대상이 비대위에 국한되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처분의 결론과는 관계없이 직무 대행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다. 자, 이렇게 플랜B를 마련했는데 이준석이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분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주호영 원내대표도 무효다. 왜 그러냐면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인단을 꾸렸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무효가 되면은 선거관리위원단이 무효가 되고 그러면은 원내대표도 무효가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준석 본인은 지금 정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월 20일을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